그럼 생물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OT고요. 뭐 좀 부담 없이 1시간 정도 될 텐데 들으시면 되고요. OT 내용에 생물 기출 현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서 한 1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변시, 자연과학, 내과목, 물리학, 생물지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배포해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려는 거고, 2021년 4월경에 이제 작년 1차 시험 끝나고 13년치 정도 물리화학, 생물지학 네 과목을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자료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단 자연과학 네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고 한 번에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네 과목이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험에서 실전에서 풀이 시간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전공자도 사실 어려울 때는 30분에 풀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네 과목이 서로 관련돼 있고 또 준비할 때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자연과학 네 과목을 나는 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맞추겠다.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연과학은 전략을 잘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4개를. 그리고 본인 전공이나 특성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고, 제 입장에서도 네 과목의 관계를 잘 알아야지 이제 생물에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고요. 근데 올해 2월에 이제 1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본 강의를 좀 빨리 시작하게 돼서 아직 준비를 못 했고요. 기본 강의가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해서 전략 분석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자료를 구해서 쭉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생물 위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별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훑어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목차가 있는데, 앞쪽 부분은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까운 재원, 조언 또는 전략입니다. 뒤쪽 부분이 이제 이 어널리시스 부분이 실제 데이터 분석한 결과들이고요. 백그라운드 부분 잠깐 보시면 지금 여러분은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변시가 최근 4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쪽 한 9년 시기하고 현재 4년 시기는 문제 유형도 많이 다르고 컷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셔야 되고, 앞쪽 부분은 저는 페이즈 1이라고 부르고 얘는 페이즈 2라고 부릅니다. 여기 2022년께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생물의 출제 영향을 봤을 때는 페이즈 2에서 이어진다고 보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현재는 모든 과목이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컷도 높아지고, 그래서 현재는 자연과학의 경우 네 과목을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 과목을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점수들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과거에 페이즈 1 시기에는 좀 문제가 뭐였냐면, 민법이나 산재는 이렇게 꽈락률인데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자과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2012년이죠. 이때 61%, 여기 42%. 그래서 자과는 사실 1차에서 중요도가 떨어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산재죠. 예. 특화하고 상표를 잘 공부하셔야지 2차에서도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은 산재고, 그 다음 민법이죠. 그 다음에 2차에서 디자인 선택하실 거면 디자인도 같이 보셔야 되고, 자과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당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현재도 많이 미칩니다. 네, 앞서서 시험 보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자과 때문에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민법하고 산재는 여러분들이 1년 정도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85점, 90점, 95점까지 갑니다. 투입한 만큼 올라가요.
100점 맞으시는 분들도 있죠. 산재는 100점까지는 아니고 95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자과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투입해도 70점, 75점이 거의 한계점이에요.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베이스가 3개라서 뭐 물리화학, 지학을 공부했다 이런 분들은 만점 가까이 가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자과는 70, 75, 80까지 가면 거의 기적에 가깝고 열심히 해도 65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페이즈 1하고 페이즈 2 시기를 비교해보면 점수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컷이 한 7점 정도 올랐고 자과도 한 7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의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산인공에서 큐넷에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 번 공지한 적이 있는데 오래됐죠. 2016년이에요. 그래서 합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이거 하나고 공지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이 자료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합격자의 자과 점수가 한 66점 정도 되죠. 컷이 아니죠.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보다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 한 7점 정도가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합격자들은 7점씩 오르기 힘들죠. 한 6점 올랐다고 보면 지금 합격자들은 70점대 초반 정도의 자과 점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점대 초반까지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근데 힘들어. 가기 힘들고 65점만 맞으셔도 되고 현재 대신 민법하고 산재를 잘 하셔야 되죠. 그게 백그라운드의 핵심이고 데이터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시험이 끝나고 13년치 물리화학 생물지학 4과목을 풀이를 하고 4가지 팩터를 도입했어요. 난이도, 그 다음에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 시간, 그 다음에 NT라고 여기에 NT라고 짱돌 문제라고 하죠. 아니면 브루이타라고 하는데 좀 용어를 순화해서 나티피컬한 문제들이라고 실제 좀 아주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DF는 실전 풀이 시간이 한 3분 이상 되고 난이도가 상, 중 정도 되면 실전에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3분이라는 건 거의 전공자 수준으로 공부했을 때 3분이에요. 비전공자는 4분, 5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 팩터들을 도입을 해서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풀이 시간을 보시면 생물의 경우는 9.5분인데 사실 생물하고 지학은 풀이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이고 생물지학은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2개 합쳐서 10분대 초반으로 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15분 이내로, 2개 합쳐서 15분 이내로 들어가셔야 되고 10분대 초반으로 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는 좀 잘 푸시는 분들은 한 15분? 나머지는 시간을 화학에 다 때려 넣으셔야 돼요. 그래도 4개, 5개, 6개 맞습니다. 화학은 전공자 아니면 고득점은 처음부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다 무너져요. 자과 균형부터 전체 1차 균형. 그래서 그다음에 생물의 특성은 기존에 한 130문항 중에서 13년치니까 그 중에 한 40문제는 NT라고 봅니다. 여기서 N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4주 정도밖에 안 돼요. 일차는 과목이 많죠. 민법은 한 4과목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재, 특허는 한 2과목 봐야 되고 상표는 한 1.5과목 봐야 됩니다. 디보는 한 과목, 그 다음에 자과 각각 한 과목씩 해서 한 12과목 되는데 시간 배분을 잘못하면 아무리 잘하는 과목이 있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생물 4주라는 건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고 회독수 눌리고 한 3회독까지 가야 돼요. 3회독 하고 가능하면 객관식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 듣고 그걸 다 하는 게 4주인데 엄청나게 빡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4주 투입하는 것도 사실 사치라고 하는데 하여튼 4주를 공부했을 때 과연 비전공자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못 맞춥니다. 그런 문제들이 한 38문항 나왔어요. 물리화학하고 생물은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리화학은 물리화학 지학은
원래 나오는 전형적인 영역에서 나와요.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학은 쉽기 때문에 누구나 10문제 맞추실 수 있고요. 근데 물리화학은, 특히 화학은 전형적인 영역에서 나오지만 계산 문제들이 많죠. 계산 스텝들이 길어지면 실전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영역 융합을 해서 스텝이 더 많아지면 못 풉니다. 그런 식으로 높이고, 생물은 전형적인 영역 밖에서 내요. 아주 지엽적인 문제나 바깥쪽에서 어려운 문제.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다르고, 잠깐 물리하고 화학이 점수가 조금씩 다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최근 3년, 이제 4년도 포함될 텐데, 난이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풀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 그 계산 문제의 스텝들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다 득점이 높아졌을 거고요. 생물의 경우는 보시면 여기 NT라고 표시한 게 아까 풀 수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3년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NT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문제, 식물의 분류 쪽이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푸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최근 4년간 NT들이 줄었습니다. 여기도 한 2개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의 변화는, 페이즈 2식의 변화는 NT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죠. 다행이기도 하고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비전공자도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8개까지는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한 6개, 7개 맞추면 최대였는데, 올해는 한 8개, 9개, 그 다음에 그 2020년, 21년의 경우는 비전공자도 다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충실하게 공부하면. 그 전에는 8개, 9개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처음에 상중하로 나눴는데 실제 시간에 따른 팩터를 좀 보정을 했어요. 화학 문제를 푸는데 난이도는 낮지만 한 문제 푸는데 5분이 걸린다. 그러면 사실 실전에서 난이도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좀 해서 연도별로 쭉 배열을 하고 마지막에 꽈락률, 자연과학 꽈락률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의 난이도가 꽈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봤는데, 처음 생각은 물리화학이 어려웠을 때,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웠을 때 꽈락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좀 결과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 10몇 년간 응시자의 작업 평균이 한 50점 정도 됩니다. 47점 몇인가? 그래서 처음에 해석을 못했는데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지학은 사실 웬만큼 공부하면 8개 이상 다 맞으세요. 47점이니까 40개 중에 한 19개 정도 보통 맞추신다는 거죠. 지학에서 한 8개 맞추고, 생물에서 좀 맞추고, 물리에서 약간 맞추고, 화학에서는 득점을 별로 못 하시는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제 상황이 그렇고요. 생물의 경우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다행히 이제 최근 4년은 NT 문제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NT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라. 거기에 시간 투입하는 이 민법이나 산재, 자연과학 남은 과목에 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NT가 적기 때문에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NT는 무조건 그냥 희생을 하고 나머지 전형적인 문제에서 한 7문제를 맞출 수 있고, 최근은 8문제, 9문제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출 수 없는 부분은 집중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른 자료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그림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네 과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난이도입니다. 지학은 난이도도 가장 높고 난이도 변동이 있지만 사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공부만 충실히 하시면. 화학의 경우는 난이도도 높고 난이도 변동도 극심합니다. 예측하기 힘들어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와도 어렵습니다. 물리는 그 다음
생물은 난이도가 낮지만 기존의 NT 문제들 때문에 접근을 못했는데 현재는 그게 좀 해소되고 있다 하죠. 그래서 생물의 경우는 예상 득점을 과거에는 6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라고 했는데 최근 4년은 9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반복 학습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 과목, 주력 과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공이 아예 없으신 분들 위주로 지학은 무조건 1차 주력입니다. 2차 주력을 생물하고 물리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화학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 그러니까 시간 가성비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얻고 화학에서는 4개, 5개, 운 좋으면 6개 정도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예. 다른 과목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그 작업 특성을 아시고 나한테 맞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뭐 이 자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아직 안 보셨나? 물리가 제일 앞에 나오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순으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되고, 비계산 과목인 생물하고 지학을 먼저 푸셔야 돼요. 2개를. 2개 중에 뭐 자신 있는 것부터 푸시면 되겠죠. 생물, 지학을 먼저 푸신 다음에 물리를 풀고 화학을 푸셔야 돼요. 물론 화학 전공이 화학을 잘한다, 뭐 그런 분들은 다르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순서를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렸고,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지만 기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본 강의에서는 기출 문제를 같이 풀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면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하는데 자료를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고요. 목적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건 장점이 있죠. 일단 2가지. 첫 번째,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잘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죠. 2번째,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문제에서 그걸 수정해주는 기능이 있죠. 문제풀이는. 근데 기출은 거기에 더해서 이 시험의 본질이 뭔가,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객관식 문제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기출을 최소한 3번 이상 풀어보라고 말씀드리고요. 5번 정도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기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듣고 이래독을 한 시점에서 기출을 3-4번 푸셔서 머릿속에 매핑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잘 나오고, 어떤 부분이 깊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예측하기 힘들고, 어떤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자신이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기본소를 회독을 하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하고요. 생물의 경우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4과목 중에서 영역이 가장 넓고 용어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생물을 한참 공부하신 다음에 길을 잃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 그거를 기출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는 핵심적인 부분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러면 이어서 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의 특성은 좀 가능하면 쉬운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 그리고 교재도 사실 가장 쉬운 교재를 선택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저는 여긴 대학이 아니잖아요. 아카데미가 아니라서 학원에서의 강의의 첫 번째 요소는 수험 적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올리는 거. 그리고 다른 말로 시간 가성비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 4-5개월만 지나도 시간의 압박이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예. 민법하고 특허 공부하다 보면
복습도 못했는데 자연과학 들어야 되고 상표하고 거의 1년 내내 시간에 쫓기다가 그래도 어떤 분들은 운 좋게 합격하지만 한 10월 정도 되면 진짜 눈물이 나와요. 많이 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의 강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경우는 기본 강의에서 대부분 다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기출문제 수준까지만 딱 그 이상을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출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도 기출문제하고 공부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기본 강의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매핑을 머릿속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반대로 기본서에서도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버려야 되는 부분은 내가 결정해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버려도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기본 강의만 듣고 공부를 충실하게 하셨어요. 회독을 많이 하신 분들, 그분들이 8개씩 맞으셨어요. 근데 올해는 특성이 7개는 기존에 기출된 거에서 그대로 거의 지문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7개는 다 맞출 수 있었고, 하나는 좀 최근에 세균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와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균 문제가 안 나오다가 2년간 3문제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경향성인데, 그래서 세균 좀 이상하니까 집중하셔야 된다. 근데 세균이 한 문제가 더 나왔죠. 예측했으면 8문제를 맞출 수 있었고, 한 문제는 좀 애매했고, 한 문제는 사실 NT라서 맞추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로 한 8개 정도 맞추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뭐, 9개, 10개 맞추시겠다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산재와 민법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재가, 변시하고 교재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교재를 쓸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기존의 교재들을 많이 검토를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변시에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써도 하이탑보다 더 잘 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교재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됐고, 그 생물 전공자의 경우는 좀 어려운 교재로 공부하셔도 돼요. 전공자의 경우는 이제 캠벨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캠벨 얘기는 가끔 하게 돼서 미리 말씀드리면, 대학의 일반 생물학은 캠벨의 일반 생물학을 전 세계에서 봐요. 그게 1등이고, 2등은 Life the Science of Biology인가? 라이프란 책인데 거의 점유율이 얼마 안 됩니다. 캠벨은 생물학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현재 재작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16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당 컬럼이 2개예요. 2줄로 돼 있어요. 예. 전공자는 그 책을 한 3회독, 4회독 해야 1학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정도 공부하면은 책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손때가 계속 묻잖아요. 줄 긋고 막 필기하고 가운데가 쫙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앞에 표지, 뒷표지가 거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수준이 높아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약서라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 개념이 없고 그냥 결론만 나와 있어도 오히려 그게 더 맞습니다. 근데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기초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강의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러고 아는데 집에 가서 강의 내용을 다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 시험에 진입하셨겠지만, 민법 같은 경우 강의 듣고, 저도 민법을 옛날에 공부했었거든요. 강의 듣고 과연 내가 강의를 얼마를 이해했는가,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몰래 녹음을 해서 같은 강의를 한 달 간격으로 한 4-5번을 들었습니다. 5번 들은 결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내용을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한 20% 정도
또 이해를 못해요. 예. 근데 하여튼 강의를 그대로 다 이해하기 힘들죠. 돌아와서 복습을 할 때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그걸 되살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교재가 저는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생물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제 그림이 있고 설명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 부분은 이 그림을 해석해 주는 거죠. 공부하실 때 1회독 때는 좀 다르지만 2회독부터는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까요? 설명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설명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생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2회독을 하시면서 설명을 보고 아니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림을 보고서 그림에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를 보시면 굉장히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를 먼저 보고 그림하고 같이 보면 시간이 오히려 오래 걸리고 내가 이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2회독부터는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생물에서는 특히 그림이 더 중요하고 하이트합의 그림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캠벨의 그림을 거의 베끼기 때문이에요. 예. 베꼈다고 말하면 그렇고 카피는 아니고 그 캠벨 그림이 뛰어난데 그 그림의 논리들 잘 옮겼습니다. 새로 그리면서. 그리고 그림을 보실 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그림은 여러분한테 독이 돼요. 그런 그림 보시면 뭔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걸 다 알아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데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수준에 안 맞는 그림을 너무 쉬운 그림도 안 좋고 너무 어려운 그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캠벨이 좋은 이유는 텍스트도 좋지만 그런 그림들이 뛰어나요. 저도 강의를 위해서 그림을 가끔 그리는데 어떤 그림은 30분 만에 그리지만 어떤 그림은 5시간 걸려서 그리고 다시 다음날 다시 해체해서 다시 그리고 설명 바꾸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흘 동안 그린 다음에 한 달 후에 캠벨을 봤는데 비슷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벨 그림을 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좋은 그림들이에요. 수준에 맞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거의 유사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죠. 또 한 가지는 컬러로 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 자체에 복잡한 내용들이 컬러 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붉은색 계열은 뭘로 의미하고 뭐 푸른색 계열은 뭘로 의미하고 그리고 사람은 뭔가를 받아들일 때 이미지를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꾸 보시게 되면 그 그림이 와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흑백보다는 컬러가 당연히 좋고요. 교재 이용하시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복사해서 나눠드린 교재에 17페이지 보시면 교재에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을 하셔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개념모아 정리하기라고 빈칸 채우기가 있죠. 예, 이거는 당연히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예, 잘 이용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개념 기본 문제라고 좀 기초적인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들도 강의 시간에 전혀 문제 풀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만 풀고 이 문제들은 안 푸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때 이 문제까지는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 해설을 봐도 잘 모르시거나 하면 따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되죠. 그 뒤쪽에 개념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가능하면 초기에는 풀지 마세요. 뭐 나중에도 안 푸시는 게 좋고 좀 약간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풀게 되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기출문제를 가장 많이 풀고 매핑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일반 객관식 문제를 보셨을 때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의미 없어 버릴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을 때 그때 푸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무리하게 푸시는 게 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기본 자료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좀 자료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 자료는 이제 따로 나눠 드릴 텐데, 14년치를 정리를 해 놨고요.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나눠 드릴 텐데, 그 요 자료가 아니고 따로 이제 드릴 텐데, 기출문제 해설집의 특성은, 그냥 간단한 해설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이 1차 시험이 끝나면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내주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컨셉이, 공부를 이제 시험 볼 정도로 많이 하신 분들이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왜 맞았지 정도 체킹하시는 목적이라서 제가 만든 이제 기출문제 해설집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1회독을 하신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설을 자세히 넣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이 사실 기본소에서도 핵심이죠. 핵심 이론들을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만 보면서 기출문제 관련 이론을 다시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료는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가 아니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쓰려고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보시면 되게 쉬워요. 한 달 지나서 풀어보시면 안 풀립니다. 그럴 때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도움이 되도록 미리 이제 배포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 자료 보시면 강의 계획서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현장 강의만 관련이 되죠. 매주 월요일, 월화 저녁이고요. 네, 다음 주는 학원 일정상 그래서 월화가 아니고 목금입니다. 나머지는 다 월화고요. 그리고 18강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조금 18강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텐데 19강이나 20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한 14년치 하면 여기서 1강이라는 건 3시간 정도죠. 한 3강, 4강 정도 시간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기출문제 해설까지 하면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보강이 될 수 있고요. 강의의 특징은 쭉 말씀드렸고, 올해 연간 강의 계획인데 기본 강의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기출 관련 핵심 이론 정리하는 기출문제 풀이 14년치를 할 거고요. 뭐 작년에는 13년치를 했고 무료로 했었어요. 올해도 저는 좀 무료로 하고 싶은데 이제 학원 입장도 있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최종 정리 강의를 11월, 12월 정도에 하게 되죠. 강의 목적이 좀 수험 적합성이기 때문에 강의를 좀 짧게 듣고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사실 기출풀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료만 보셔도 되고, 기출이 쉽게 풀리면 굳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기본 강의 듣고 최종 정리 강의도 뭐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죠. 그래서 짧은 강의를 듣고 목표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대신 특강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자가 전략 분석은 말씀드렸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시사성 테마 특강을 합니다. 여기 기출 해설 강의 끝나고 한 6월, 7월, 8월 정도에 할 것 같은데요. 생물은 기본서에 없는 시사성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기본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대표적이죠. 기본서에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몇 개가 있고, 실제로 한 14년간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 3년에 한 번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테마들을 따로 몇 개를 묶어서 무료 특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시사성 테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먼저 시사성 테마에 대해서 꼭 들으시라는 이유는, 시사성 있는 테마들은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기본서에 안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출제자분이 문제를 내려고 하면 어려운 질문을 내면 다 틀립니다. 출제자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안 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영역 중에서 쉬운 지문을 골라서 냅니다. 그렇게 뽑아보면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짧은 시간을 투입하고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고, 전공자도 공부 안 하면 못 맞춥니다.
근데 비전공이라도 몇 개 지문만 잘 커버하시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들으시라는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특강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는 시사성이지만 워낙 몇 년간 전 인류를 괴롭혔죠.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거면 좀 어렵게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따로 독립시켜서 무료 특강을 합니다. 두 가지는 꼭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이탑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많죠. 이 책이 4권으로 나눠져 있고 내용이 좀 분산되어 있어서 공부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교재는 생명과학 1의 몇 페이지, 1권의 몇 페이지, 2의 몇 페이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가능하면 책을 다 가져오신, 사물함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실 텐데, 멀리서 책을 들고 오신 분들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너무 무거우시면 해당 책만 가져오셔도 되고, 근데 가끔 이제 2권을 보다가 1권을 잠깐 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무거우시면 해당 책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과목이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류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14년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 좌측이 이제 교재 편제죠. 편제에 따라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도죠. 그 다음에 문제 번호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어요. 시험 문제는 제목이 없죠. 근데 제목을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다 붙였고요. 가능하면 이제 공부하시는 중간중간에 기출이 어떻게 나왔고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매핑을 할 때 제목이 있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고, 보시면 여기 제일 문제가 2021년 작년이었죠. 세균의 플라스미드, 세균의 세포벽, 그 다음에 세균의 특성. 세균 문제가 3개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세균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균에 대해서는 다른 진핵세포나 다른 문제를 냈을 때 비교하기 위해서 지문 한두 개가 나온 적은 있지만 세균을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세균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출제자분이 세균학이나 미생물학을 전공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출제자의 시각에서 강조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균은 빠삭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목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재 편제고 카테고리를 쭉 나눠 놨습니다. 1, 2, 3, 4로. 카테고리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물학 용어들도 익숙하지 않으실 테고, 그래서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텐데,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 거고,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가끔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 기출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 카테고리 1 부분은, 얘는 기출이 좀 되긴 했지만, 이게 분류상 일부러 집어넣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많지 않지만, 여기는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모르시면 뒤쪽을 이해를 못 합니다, 다 제대로. 그래서 기출이 있든 없든,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 커버를 하셔야 되고요. 핵심적인 게 말씀드린 세균 문제. 세균은 그래서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건 세포골격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세포골격이 양이 별로 안 많아요. 근데 3문제는 거의 탑 그레이드의 빈출이기 때문에 세포골격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골격은 다른 데에도 지문이 한두 개가 나와요. 관련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4문제로 보셔야 돼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생체막이 중요하죠. 포화지방도 생체막과 관련된 거고, 뭐 원래 생물학에서 생체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체막을 잘 공부하셔야 되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카테고리 2는 효소입니다. 효소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요. 근데 효소는 일반 생물학에서 워낙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경향입니다. 아무리 변시라도 효소는 출제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버릴 수 없고, 기본 교재에 있는 정도 커버하시면 될 겁니다. 출제가 안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기초적인 분들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좀 어렵게 내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출제자분들도 아시니까, 네, 기초를 커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과, 이제 광합성 부분인데, 요 파란색 부분이 사실 생물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론 자체가.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데, 대신 기출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기출문제를 전공자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이걸 어떻게 도대체 틀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과 광합성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밖에 나오지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못 맞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뼈대가 되는 부분을 얇게 파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그 DNA 쪽이죠. 유전자, DNA 복제, 그다음 발현 쪽, 발현 조절 쪽인데 여기는 약간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유사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못 맞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기 카테고리 5는 유전학인데 여긴 좀 애매해요. 너무 어려워서 전공자도 못 풀 정도의 문제들도 좀 나왔고 지금은 근데 쉽게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쉬운 문제들에 집중해서 커버를 하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버리셔야 돼요. 생물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에 가까운 게 유전학 문제입니다. 어렵게 나오면 못 풉니다. 그래서 풀어서 2분 내에 안 풀리면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시고 나중에 다 풀고 나서 돌아와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못 돌아오십니다.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과는 40문제 다 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풀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 합격하고요. 40문제 푸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현재는 극소수는 아니고 좀 늘어났을 텐데 힘듭니다. 그리고 다 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전공학, 생명공학이고 이제 분자생물학 영역인데 실험 기법이죠. 여기도 보여드린 이쪽 파란색 부분은 기초를 탄탄하게 반복해서 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전학은 좀 애매하고 여기는 100% 커버가 안 됩니다. 분자생물학 기법들이 워낙 다양하고 분자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두 가지를 꼽으면 PCR 배우실 텐데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PCR 있고 그다음에 DNA 재조합입니다. 이게 두 번씩 나온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문제들은 예상하기가 힘들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연두색 긴 부분이 인체생리학인데 여기는 전형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체생리학을 커버해서 다 맞추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공자한테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다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나오는 영역도 편중돼 있고 다음에 어디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어적으로 접근하시고 기본 교재 기본 내용에 충실히 하시고 대신 기출된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리고 어떤 시험에든 통용되는 법칙이 기출은 다시 출제된다죠. 예. 기출된 문제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떤 한 분야의 공부를 오래 했어요. 출제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출제한 것들을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10문제 출제를 하죠. 싹 바꾸고 새로운 거 10문제를 출제를 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강철 심장이 아니면 못합니다. 열 문제를 바꿔서 정말 변별력도 좋고 뛰어난 문제를 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개판이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출제를 의뢰 안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출제자들은 7문제, 8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안전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2개, 3개 문제를 모험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출제했을 때 정말 혀를 찔렀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쓸데없이 지엽적인 문제를 내서 다 틀려서 변별력이 나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험은 2-3문제에만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도 기출문제들하고 쭉 보시면 대부분 이전 문제들이 7, 8문제가 거의 겹쳐요. 최소한 6문제는. 예. 그래서 기출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향성, 유일한 경향성은 내분비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분비계에서도 당뇨병, 인슐린 당뇨병이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티록신이 2개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2개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잘 나오고요. 근데 내분비계는 좀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몇 번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제 경우는 좀 그 내용을 한 번에 싹 정리는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억이 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면 덜 까먹습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좀 공부하기 힘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가 5개 나왔는데 다 쉽습니다. 여기 무조건 이 정도 수준 나오면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계가 4개가 나왔는데, 면역계는 면역세포의 종류하고 항체 종류 2가지만 드립다 물어봤어요, 4문제에서. 근데 면역계를 이 정도 난이도로 테마를 선정해보면 2개가 아니라 한 10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나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종류하고 항체 종류는 주의하셔야 되고, 대신 기본적인 내용들 잘 보셔야 되죠. 소화계는 다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식계 다 어려웠고, 네프로는 전공자도 못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활동전이가 나왔는데, 여기 빠진 게 그 근육의 수축 기작이 빠졌습니다. 근육의 수축은 생물학에서 무조건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인체생리학은 다 커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분류 진화 그리고 생태계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인데 양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게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한 1강에서 거의 후루룩 넘어갑니다. 강의를 들으나 안 들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만 잘 보셔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여기 분류와 진화 부분에서 나머지는 다 좀 쉽다고 보이고요. 진화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디 와인버그가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유전적 구동이 되게 쉬운데 3번이 나왔어요. 자연선택도 여러 번 나왔고. 그래서 근데 그 나머지 이론들도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잘 공부하시면 되고,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분류학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커버를 못 합니다. 워낙 내용도 많고 전공자들한테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번에 식물의 분류가 나왔는데 맞추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낭비라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고세균이 3개가 나왔습니다. 고세균은 최근 한 10년간 굉장히 핫 이슈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동물계통수는 좀 지엽적이고 어려웠죠. 그 다음에 여기 생태계 쪽인데, 생태계는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이 완전 출제 경향이 다릅니다. 이 시점까지는 그냥 책만 한 번 읽으면 중학생이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굉장히 쉬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다가 여기 질소순환 2개가 나오고 우점식물이 나왔는데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질소순환은 여기 생태계 쪽에는 어려운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거기서 가장 까다로운 게 질소순환이에요. 그래서 여기 득점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기존에. 그것 때문에 계속 다 맞으니까 일부러 까다로운 부분을 골라서 내신 것 같고, 우점식물은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전공자도 잘 안 보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출제하지 않거나 좀 까다로운 부분을 찾아내실 것 같으니까 그걸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사성 테마고요. 얘는 앞에 이제 중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데 세포 사멸이나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 어레이, 고세균, 조류독감 5157, siRNA, 그 다음에 프라이온, RT-PCR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없어도 시사성이 있으면 출제가 되죠. 이거는 이제 노벨상을 보셔야 되는데 노벨상을 보시면 생물학계 연구의 핵심들이 나오죠. 근데 전공자가 아니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마이크로 RNA나 마이크로 어레이나 아니면 세포사멸 같은 경우는 생물학계에서 최근 발견된 굉장히 뛰어난 연구 기법들이에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런 것들은 기본서에 없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뒤에 뭐 공부하시게 될 텐데 차세대 서열 분석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세균은 지금 생물학의 분류 체계를 아예 바꾼 중요한 이슈고 지금 초기 연구 단계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생물학자들을 괴롭힐 테마이기 때문에 생물학자들한테는 좀 짐처럼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류독감 5157, 그 다음에 프라이온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질병이죠. 코로나처럼 위험한 질병이 돌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RT-PCR 코로나가 나왔는데 얘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문제인데 실제 내용은 RT-PCR이라고 PCR의 응용 기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라서 코로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시사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 설명을 뒤에 쭉 달아놨거든요. 한 5페이지 정도에.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다가 생물학 용어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아, 이게 여기에 핵심이구나. 이건 스캐닝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실 테니까 가끔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의 나머지 부분은 기출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는 말씀드린 아까 기출 해설 문제는 이제 14년치를 진도별로 맞춰서 나눠 드릴 텐데 강의 시간에 따로 그걸 강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실 때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가 교재와 서브노트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실 핵심입니다. 서브노트는 목적이 하이탑은 난이도하고 잘 맞는데 그래도 약간 갭이 있어요. 기출문제들하고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 갭을 메워주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교재에 정리가 돼 있으나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브노트 위주로 보고 교재는 보완으로 볼 거고요. 어떤 부분은 교재 위주로 볼 거고요. 예. 그래서 강의에 관련된 건 쭉 설명을 드렸고, 예. 좀 휴식하시고, 실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